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지금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강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죠. 유쾌하게 죽는다. 이것은 실제로는 유쾌하게 더 잘 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더 잘 살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강독을 마치면 다음 텍스트로서 이 대성기실론과 유식 30송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로지 알기를 바라고 또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단일의식이죠. 이 단일의식. 다른 말로 일심입니다. 일심.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잘 이야기한 이 텍스트가 바로 이 대성기실론 그리고 유식 30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 두 텍스트를 선정했느냐? 이 두 개 텍스트는 이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의 이 공인되다시피 한 그러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처음 나섰을 때 목표로 하는 바 바로 생사 문제 해결이죠. 이 생사 문제 해결에 지름길을 제시하는 텍스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옛날 경전과 어록과 논설을 연구해서 뭐 시험을 보거나 돈을 벌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오직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 고통과 공포로부터 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자유와 평안을 원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환영해야 되고요. 특히 그 모습은 자유와 평안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것도 무수히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름길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 텍스트는 상당히 이미 공인을 마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기실론 그리고 유식 30송에 대한 이 강독 자료와 본 교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준비되는 순서대로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식 30송이 먼저 준비되면 유식 30송을 하고 대성기실론을 하고요. 아니라면 대성기실론을 먼저 하고 또 유식 30송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와 연장선 상에서 중론과 그 다음에 이 티벳 사자의 서 이렇게 연이어서 현대적 강독을 이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 유식 30송, 중론, 그리고 이 티벳 사자의 소를 다 한다면 그것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다른 어떤 단일 의식의 가리킴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대승기실론이고 왜 유식 30송이냐? 이 대승기실론은 이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무슨 체험이라든가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승에 대한 믿음. 자, 그러면 대승이 무엇이냐? 대승은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소승이 따로 있고 대승이 따로 있고 또 뭐 테라바다가 따로 있고 이 대중부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대승은 그저 이 단일 의식이다. 예전에는 일심 한마음이라 했죠. 한마음. 그래서 원효 스님도 이 대승기실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원효 스님의 사상이 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여기에서 우리가 쭉 공부해온 거와 일관되고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대승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승기실론이고요. 또 유식 30송은 무엇이냐? 유식 불교죠. 유식 불교, 유식파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한마음을 이야기하는 불교 가리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중관이고 하나가 유식입니다. 중관이든 유식이든 합쳐서 이 단일 의식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리킵니다. 단일 의식만을 가리키고 있는 두 가지 텍스트. 유식, 오로지 의식이다 이 말이죠. Only consciousness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텍스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강독을 해온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텍스트를 가지고 계속 이 단일 의식에 대한 강독을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흥이죠. 여흥으로서 이 티벳 사자에서 그리고 중론 등등의 다른 좋은 텍스트를 선택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와 교재는 이 대승기실론의 경우에는 이미 공개되고 오픈돼서 유통되고 있는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카페에 업로드할 것이고요. 유식 30송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번역을 해서
현대적 어휘를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번역을 해서 제가 역시 이 본 교재와 참고 자료를 다음 카페에 업로드할 것이니까요. 우리 도반번님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책을 구입하거나 할 그럴 부담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첨언해서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이 책과 전자북을 좀 널리 퍼져나가게 해서 보다 많은 우리 선지식 도반 번님들께서 이 소식에 접하기를 깊이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교재 텍스트 102페이지입니다. 왜 반드시 잠자고 꿈꾸는가? 이제 이 자각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각몽을 느닷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대성기실론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터인데, 이 단일의식, 이 반야 지혜죠. 아누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지혜 전성이 어떻게 되느냐. 고타마 붓다 성각 이전에도 이런 지혜 전성이 당연히 있었겠죠. 지혜 전성이 있었고요. 고타마 붓다를 거쳐서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 시대에는 불교란 게 없죠. 그냥 고타마 붓다의 존재 자체로 이 반야 지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부파 불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성 불교가 있고요. 이 대성 불교가 티벳으로 들어가서, 즉 인도의 대성 불교가 티벳으로 직수입되어서 티벳 밀교 금강성이 성립 발전됐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저작물들이 바로 이 티벳 사자에서, 그 다음에 까규파의 이 나로빠의 육법요가죠. 나로빠 육법요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각몽, 즉 꿈에 대한 연구는, 꿈에 대한 연구와 실생활에서의 실천은 이 대성의 전통 그리고 티벳 금강성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의식을 증거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단일의식을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자각몽, 그 다음에 체외이탈, 임사체험 등등은 바로 나로빠 육법요가에서 이야기하는 정광명, 그 다음에 드림 요가, 그 다음에 환신, 그 다음에 의식전이죠. 등등의 나로빠 육법 요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꿈 요가죠. 꿈에 대한 자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이 반야공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반야경에서도 이 금강 반야 바라밀다경의 결론 역시 이 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요. 만약 이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
있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5장 자각몽 파트는 그저 재미로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냥 들으셔도 무관하겠다. 즉 이것은 수행하거나 공부할 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일 의식의 또 다른 나타남이다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2페이지 제 1절입니다. 왜 반드시 잠자고 꿈꾸는가? 모든 존재는 잠을 자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별자로서의 생명체 각자를 이야기하죠. 모든 존재. 생명체는 잠을 자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근데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명체도 잠을 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물체도 간혹 쉬어줘야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있다. 땅 역시도 땅을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 부르지는 않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이 단일 생명, 단일 의식은 곧 단일 생명이죠. 이 단일 생명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땅도 이제 휴경을 해야 되죠. 휴업을 해 주어야 본래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사실은 잠을 자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죽음, 이것은 새로운 이 생기발랄한 기능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큰 휴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잠을 자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개별 생명이죠. 개별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포유류와 일부 조류는 잠자는 중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포유류에 속하죠. 포유류는 꿈을 꾸죠.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보면 꿈을 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와 일부 조류죠. 모든 조류가 아니고요. 일부 조류는 잠자는 중에 꿈을 꾼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약 1시간 30분의 주기로 꿈을 꿉니다. 8시간을 잔다면 5개 정도 꿈을 꾸는 셈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지금 꿈 세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꿈이란 것이 어떤 때는 선명하다가도 어떤 때는 선명하지 않고요. 또 꿈을 꾸는 시간도 어떤 때는 길다가 어떤 때는 순식간에 짧은 꿈으로서 지나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4-5개 혹은 서너 개의 꿈을 꾼다는데 나는 도무지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8시간을 잔다면 5개 정도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꿈꾸는 잠의 상태를 REM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Rapid Eye Movement, 급속 안구 운동이라 하죠. 즉, 이 생리학적으로 꿈을 꿀 때는 어떤 현상이 동반되느냐 하면 이 감고 있는 눈이죠. 이 눈알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이 안구죠, 안구.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경우에 꿈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급속 안구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낮에 일상생활에서 마치 어떤 광경을 보는 것과 동일한 눈의 작용이 있다 이 말이죠. 마치 눈앞에 무엇을 보는 듯이 그렇게 눈에 빠른 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렘 수면 동안은 안구가 눈꺼풀 뒤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몸은 수면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 수의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꿈을 꿀 때 두 가지 생리작용이 동반됩니다. 급속 안구 운동하고 수면 마비가 오게 되죠. 마비라는 것은 지금 일상에서처럼 몸을 마음대로 수의근, 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죠. 이 근육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마취 내지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렘 수면 도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면 소위 가위 눌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위 눌림에 상당히 놀라곤 하는데 놀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 수면이라는 것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동안에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꿈에서 갑자기 깨어나면 이 수면 마비가 갑자기 안 풀리죠. 풀리지 않는 동안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잠에서 혹은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몸을 못 움직이니까 마치 어떤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귀신이 와서 나를 가슴을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귀신이 아니고요. 그저 자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과학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풀리죠. 가위 눌림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는 이 가위 눌림이 잘 없죠. 서서히 깨어나서 마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주 천연스럽게 태연하게 일상의 꿈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것은 일상자아가 즉 물질 몸이죠. 물질 몸이 일상자아가 통상으로 재조립 내지 재소환되는 천천한 과정 속에서는 이 가위 눌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꾸는 상태의 뇌전도. 뇌전도는 이제 이 두뇌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신호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뇌전도라 하는데, 즉 두뇌의 지금 활동 상태죠. 뇌전도는 두뇌의 바로 지금의 활동 상태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 이것이 뇌전도인데, 꿈꾸는 상태의 뇌전도는 잠 깬 상태와 최면 상태의 뇌전도와 같습니다. 즉 뇌파 상태만으로는 그 사람이 잠 깬 상태인지 꿈꾸는 상태인지 아니면 최면 상태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뇌에만 집착한다면, 즉 두뇌에서 모든 의식이 발생하고 두뇌가 생각하고 두뇌가 이 컵과 세상과 몸을 본다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그래서 두뇌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큰 당황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뇌 자체만의 지금 기능을 본다면 두뇌 자체는 이것이 꿈인지 아니면 일상의 꿈 깬 상태인지 아니면 최면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뇌전도만으로는 잠 깬 일상 상태인지 꿈을 꾸는 상태인지 최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뇌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뇌를 통해서 혹은 두뇌라는 의식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꿈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 상식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전도몽상이죠. 완전히 다시 그야말로 꿈을 뒤집는 거죠. 꿈에 대한 우리의 알을 완전히 새롭게 원상태로 되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가만히 보고 나면 아하 왜 단일 의식이라 하는지 왜 일심이라 하는지 왜 꿈세상과 이 일상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래서 꿈이 그냥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로 알고 있는 일상이 왜 이토록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지 등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왜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꿈을 그리도 자주 꾸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잠을 안 잔다면 그리고 또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복잡한 꿈 주로 간혹 무서운 꿈도 꾸고요. 또 어떤 때는 대부분 특정 과업을 수행하죠. 특정 과업을 열심히 아무리 수행하려 해도 잘 안 돼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찾아다니는데 너무 지저분하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화장실만 계속 나와서 어째 화장실을 가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거나 또 볼 일이 잘 수행되지 않고 이런 것이 흔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어떤 과업 수행이죠. 시험을 본다거나 어떤 일을 처리한다거나 어떤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무지 잘 되지가 않죠. 그러다가 깨어날 때 우리는 매우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느낌 이게 뭘까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하죠. 왜 꼭 잠을 자야 되고 왜 꼭 꿈을 꿔야 되지? 나는 꿈도 안 꾸고 잠도 안 자고 싶은데 그렇다면 보다 많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자연은 이렇게 가성비가 안 좋죠. 8시간 충전해야 1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또 움직일 수 있는 16시간 중에도 계속 이 몸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배설물을 처리하고 또 입력하고 출력을 계속 해줘야 되죠. 음식을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혹 쉬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안 좋죠. 그게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 안에서 모든 존재는 주기적으로 의식과 만나야 존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자아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회복되는 본원과의 연결은 존재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즉 받아야만 합니다. 생명 에너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의식 안에서 모든 존재는 할 때 이 모든 존재 역시도 의식이죠. 그런데 의식이 왜 의식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설정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식 안에서 모든 존재는 임시적 존재이죠. 즉 단일 의식 자체는 임시적이지 않고 불생불멸하고 아무런 자기 충족적인, 자기 구족적인 존재 자체이지만 이 법신 단일 의식, 하나의 법신 단일 의식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상, 즉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임시적 존재로서 수많은 배역으로 서로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죠. 서로 관계함에 의해서, 즉 실체 없는 존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임시로 드러나야 되는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상의 존재가 임시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이 의식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기보다는 접속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가상은 진짜와의 접촉을 유지하지 않는 한 가상은 가상으로서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로 표현하기가 좀 시원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으려면 진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라는 것은 진짜 없이는 가짜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짜는 가짜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존재 자체가 아니죠 가짜는. 그러나 가상의 존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와의 접속이 늘 유지되어야 한다. 아이고 좀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꿈꾸기는 일상에서 억압된 욕구, 언행, 성에너지 혹은 집단 무의식의 발현 등으로 해석되고, 또 그런 해석이 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옳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프로이트식의 꿈의 분석, 프로이트식의 꿈의 해석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리학의 이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 꿈의 해석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꿈꾸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것이 깊은 의미인가? 이것은 자연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배려를 한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꿈꾸기는 우리의 정체를 잊지 않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이
가리킴이 점점 발전해서 가장 이 티베트 테라바다와 대성을 거쳐서 티베트에 와서 금강성 밀교로서 그 당시에는 가장 업그레이드된 이 불교의 반야바라밀다를 드러내는 방법으로서의 이 나로빠의 육법 요가 중에서도 왜 꿈이 중요시되었느냐, 이 꿈 요가가 왜 중시되었느냐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꿈꾸기는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를 모르면 고통과 공포고요. 우리의 정체를 안다면 이제 고통과 공포가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 이 얘기예요. 나로빠 육법 요가가 신비하고 거창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죠. 우리의 고통과 공포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오로지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이 없다면 나로빠인지 뭔지 그게 백법인지 아무 소용이 없죠. 알 필요도 없고요.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럴듯한 말이나 그럴듯한 모양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짜와 이게 무상함과 가짜와 무의미에 너무 혐오감을 느껴서 발심을 일으켜서 길을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나 그런 그럴듯한 겉모습이나 말에 우리는 관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꿈꾸기는 우리의 정체를 잊지 않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스피커 당신만의 말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것은 테라바다, 대성 그리고 티베트 금강성에서도 결국 결론에 이른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꿈속의 경험과 비교하면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물질적으로 안정된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한 일인지를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이 너무 범상해져 가지고 평범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것이 일상은 그냥 일상일 뿐 아니냐, 더 신비하고 멋진 것이 없느냐를 만약에 찾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이 기적과 같은 마스터피스인지, 얼마나 진정한 생명 축제인지 우리가 그냥 선택만 한다면, 그렇게 보기를 선택만 한다면 이 일상이야말로 단단한 땅 위를 딛고 부드러운 공기 속을 그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무런 엄청난 돈과 엄청난 명예를 주고도 권력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꿈속의 경험과 비교하면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안정된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한 일인지를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헛깨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꿈에서 깨어난 줄 알았는데 역시 꿈속인 이런 경우가 많죠. 이 헛깨기를 한 3번, 4번 연속적으로 하고 나면 진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안정된 현실로 가서 한 10분만 휴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느끼고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이 일상의 이 안정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깜짝 놀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꿈꿀 때 우리는 꿈속에 등장하는 자아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또 그래 생각해요. 이 일상에서는 바로 일상 세계를 보고 듣는 주체로서의 이 몸 개인을 나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앞서 충분히 이제 검증을 했듯이 이 있음과 알은 전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의 경험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이 경험이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꿈속에서 꿈을 경험하는 것은 꿈속에 등장하는 그 아스트랄 셀프죠. 일상 세계에서는 물질 셀프입니다. 피지컬 셀프인데, 꿈 세계에서는 이 아스트랄 셀프가 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일상에서 일상 경험을 하듯이 꿈 세계는 꿈 세계가 경험한다. 즉 단일 의식이죠. 전부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세계든 일상 세계든 죽음의 세계든 모든 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경험이다. 이 반야 바라밀다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이 죽음 뒤의 세계든 귀신 세계든 무슨 세계든 간에 윤회 환생을 100번 만번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생명 축제의 장을 고통과 공포라는 모습 안에서도 전혀 고통과 공포에 무거움이 전혀 없이 이 생명 축제의 장을 즐기고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꿈꿀 때 우리는 꿈속에 등장하는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의 세계를 펼치는 바로 이 단일 의식입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꿈이거나 전부 다 현실이죠. 즉 밤에 꿈을 꿈이라 하려면 이 낮에 이것도 꿈이고, 낮에 현실이라 하자면 밤에 꾸는 꿈도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꿈인 동시에 전부가 다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현실이고 어떤 거는 꿈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꿈이다 그랬잖아요. 일체유의법은 꿈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꿈속 자아가 경험 주체라고 여기거나, 또 이 일상생활의 이 몸이 경험 주체라고 여기는 한은 전부 사실은 가짜를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있어서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를 가짜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짜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 가상 주체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죠. 고타마 붓다를 위시해서 이 성각의 가리킴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저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것만이, 이 반야바라밀다, 이것만이 사후세계와 귀신세계를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현실을 꿈꾸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꿈꾸는 의식이고요, 밤의 꿈을 꿈꾸는 의식이고요, 우리는 바로도 세계를 꿈꾸는 이 의식이고요,
그리고 무슨 깨달음, 무슨 안 깨달음, 이 모든 세계를 꿈꾸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왜 꿈꾸는 상태에서는 이 수의근이 작동을 못하고 수면 마비 상태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자연의 배려입니다. 알고 나면 우리가 죽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전부가 사실은 자연의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면 마비가 왜 오느냐. 그냥 두뇌 자체만으로는 이게 꿈인지 일상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꿈속에서 광경을 보고 막 잠자면서 몸과 팔다리와 얼굴을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팔다리와 얼굴 등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즉 두뇌 자체는 바보라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실제로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못 움직이게 하도록 이 단일 의식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도록 많은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진화죠. 진화 과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화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절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연의 배려에 의해서 이 수면 마비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